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잽을 활용한 메타버스 환경을 제작해 볼 것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기존 템플릿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촬영하였으며 이후 잽이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잽 홈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잽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구글로 로그인하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글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처음에 이 스페이스 만들기가 보이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접속했던 곳 혹은 자기가 만들었던 곳 이렇게 공간들이 나올 텐데요. 먼저 스페이스 만들기를 클릭하기 전에 에셋 스토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첫 번째 탭에 에셋 스토어를 들어가시면 지금 추천 맵과 오브젝트 그리고 인기 맵 그리고 인기 오브젝트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원하시는 맵이나 오브젝트가 있다면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이 맵을 누른 다음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맵에서 보시면 이렇게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맵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라색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돈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이 프리로 나온 것들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는 템플릿도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템플릿으로 사용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 오브젝트는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보시면은 자연 오브젝트 세트 그리고 우주 컨셉 사무실 오브젝트 세트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학교 교실 오브젝트 세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시려면 여기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구매 완료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구매한 에셋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다른 오브젝트를 더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한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클릭해서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원하시는 맵이나 오브젝트, 앱, 미니게임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구매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맵을 만드는 과정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맵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여기 좌측 상단에 이 잽을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은 다시 맵을 만들 수 있는 이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스페이스 만들기를 클릭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템플릿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맵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원하는 구매했던 맵을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 이 구매한 맵을 클릭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빈 맵에서 시작하기를 사용을 해서 맵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간단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템플릿 중에서 하나를 골라볼 건데요. 저는 이 교실 맵으로 한번 골라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맵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스페이스 이름을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스페이스 이름에 테스트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이 교실 맵으로 한번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은 WASD를 사용을 해서 움직이거나 혹은 화살표 방향키를 사용을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간단한 이런 이 인터페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제일 옆에 자신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서 아바타를 꾸밀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연필 모양을 누르면 닉네임을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아바타 꾸미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원하는 아바타를 사용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공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원하는 글을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맵 에디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리스트 같은 경우엔 한 채널에 500명씩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채널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하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 후원 랭킹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 부분에서는 여기 사용자랑 호스트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설정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뭐 카메라나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뭐 비디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타 설정에서는 간단하게 스페이스 배경음악 볼륨을 줄일 수 있다 아니면 높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건 이 호스트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맵 설정에서 제가 아까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는데요. 맵 설정에서는 현재 맵에 있는 유저들에게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맵에 들어온 학생들,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금지를 한다거나 어떤 것을 제한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이걸 수업에서 활용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뭐 미니게임을 막 켜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계속 찌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니게임을 비활성화하고 뭐 찌르기 알림을 금지를 하고 아니면 유저의 인베드 기능을 금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보시면은 채팅 기록 다운로드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채팅창에 입력한 그런 기록들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끔 이제 아무래도 익명이다 보니까 막 들어와서 채팅으로 장난을 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채팅 내역을 지울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설정에서는 여기서는 이 두 가지는 굳이 사용을 안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 스페이스 세부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설정 부분으로 들어오면은 스페이스의 이름을 변경을 한다거나 스페이스 소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썸네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혹은 뭐 비밀번호, 첫 방문 맵 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 맵의 스페이스에 대한 이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건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썸네일에서 조금 더 이쁘게 꾸미고 싶을 때 이 썸네일을 사용을 하고요. 혹은 여기에서 이 방문 기록을 확인을 하고 싶을 때 방문 기록 다운로드를 눌러서 방문을 누가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새 탭으로 열어졌기 때문에 다시 좌측 탭으로 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스페이스 보안 같은 경우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저 권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유저를 따로 또 초대를 할 수 있어요. 이 초대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뭐 관리자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관리자로 추가를 하면은 같이 맵을 병력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카메라 켜기, 마이크 켜기, 뭐 화면 공유, 미디어 추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학생들이 화면 공유도 이렇게 해서 화면 공유하기를 사용을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다. 뭐 창을 연다거나 아니면 전체 화면을 공유를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미디어 추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뭐 이미지, 파일 그리고 화이트보드까지 이렇게 미디어를 추가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유튜브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URL을 입력을 해서 화면이 뭐 작게 크게 해서 이렇게 바로 맵에다가 유튜브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인베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 반응을 할 때 좋아요를 눌러준다거나 박수, 하트 이렇게 혹은 여기에서 지금 키보드로 1, 2, 3, 4 뭐 이렇게 해서 이 리액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안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일단 춤추기는 0번을 누르면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Z 버튼을 누르면은 찌르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찌르기는 지금 아까 금방 이 설정에서 찌르기를 금지를 해서 찌르기 금지를 풀고 그 다음 여기서 Z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찌르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맵으로 학생들을 초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되게 간단해요. 지금 여기에서 z.us 플레이 한 다음에 이 뒤에 알파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주소를 그대로 들어오라 라고 하면은 바로 이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맵 에디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에디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를 보시면 바닥, 벽,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 그리고 타일 요가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옆에 도장 지우개 화살표 스포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뭐 바닥이나 아니면 뭐 벽이나 아니면 뭐 오브젝트를 넣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설정할 수 있는 바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바닥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이 맵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다가 원하는 타일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각형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배경음악 설정하기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배경음악을 설정할 수 있으며 배경화면 설정하기 같은 경우에는 배경화면을 앞화면 설정하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화면을 설정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후에 이 오브젝트랑 상단 오브젝트를 비교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벽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벽들을 여기 배치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바닥이랑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지만, 즉 아바타가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벽 같은 경우에는 막혀져 있다라는 것이 이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오브젝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잽에서는 이 오브젝트랑 타일 효과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맵이 되게 많이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보시면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목록들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엔 아까 에셋 스토어에 들어가서 원하는 오브젝트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엔 여기 나의 오브젝트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교 교실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서 한번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브젝트를 이 쪽지를 사용을 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쪽지를 클릭을 한 후에 여기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오브젝트를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실수로 눌러줬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이 W 지우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를 하면서 지울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도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도장을 누른 상태에서 이 쪽지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톱니바퀴 모양 오브젝트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새로운 탭이 하나 더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표시 기능, 그리고 웹사이트 기능, 그리고 팝업 기능 이 3가지가 있는데요. 개발자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표시 기능에서는 말풍선 표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말풍선 표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이름, 그리고 말풍선 텍스트, 실행 범위, 실행 방법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름을 쪽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풍선 텍스트를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오브젝트에 가까이 갔을 때 이름이 나오면서 말풍선 텍스트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이 실행 범위랑 실행 방법이 있는데요. 실행 범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오브젝트에서 얼마나 가까워졌을 때 실행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실행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가서 키보드 F키를 누를 것인지 아니면 가까이 가자마자 바로 실행이 되게 할 것인지 이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실행 방법을 1에서 2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요. 실행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은 다른 오브젝트랑 같이 겹쳐서 동작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보통 0, 1, 2 정도로 설정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먼저 실행 범위를 1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방법의 경우
저는 말풍선 표시는 보통 바로 실행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실행으로 클릭을 하고 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우측 상단에 있으며 플레이 버튼도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면은 아까 만들었던 그 교실 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만들었던 이 쪽지에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다시 이 오브젝트를 설정을 하는 부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왼쪽 탭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설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오브젝트를 넣어서 다른 오브젝트 설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칠판 모양을 눌러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여기 위쪽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일단 현재 화살표가 눌러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 도장을 누른 상태로 이쪽에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칠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오브젝트 설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엔 웹사이트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에 이렇게 새로운 탭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는 이 잽 안에서 새로운 창이 나오면서 웹사이트 링크가 넣어져 있는 것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나 좀 유명한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서 저는 보통 이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 웹사이트 링크, 그리고 실행 범위, 실행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차이점이 이 웹사이트 링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말풍선 표시가 들어갔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름은 굳이 넣지 않고 웹사이트 링크에 네이버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새 탭으로 웹사이트를 여는 거다 보니까 F키를 눌러 실행으로 실행 방법을 설정을 하고 실행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플레이를 누르면 지금 위에 보시면 아까 접속해 있던 그 창이랑 그리고 지금 현재 접속하는 이 창이랑 두 가지가 동시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고 옆에 있는 이 창도 이렇게 다시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닉네임 설정하기 한 다음 뒤에 느낌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자신의 이름과 같은데 뒤에 느낌표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컴퓨터에서 웹사이트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져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칠판 근처에 가면은 F 버튼을 눌러 실행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F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네이버가 들어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웹 에디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브젝트에서 다시 하나 더 추가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을 한번 눌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장을 누른 상태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줄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팝업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텍스트 팝업이나 이미지 팝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잽에서 말풍선이랑 조금은 다르게 이 잽 화면 자체에다가 뭔가가 보이게끔 하는 건데요. 텍스트 팝업을 사용을 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팝업을 클릭을 하고 텍스트에다가 안녕하세요, 잽 강의입니다 라고 작성을 하고 여기서 실행 범위를 1로 그리고 실행 방법을 F키를 눌러 실행으로 해서 이것도 저장한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주셔도 되는데 플레이를 누르시지 않아도 여기 아까 접속했던 이 장소에서 새로 고침 F5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저장을 누른 다음에 F5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캐릭터가 여기 근처로 왔는데요. 지금 아까 실행 범위를 1로 해놔서 한 칸 정도의 이 위치로 왔을 때 F 버튼을 눌러 실행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으로 안녕하세요, 잽 강의입니다 라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아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텍스트 팝업이나 이미지 팝업도 거의 비슷하게, 둘이 비슷하게 이렇게 화면에 조그맣게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밀번호 입력 팝업인데요. 비밀번호 입력 팝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방탈출 게임처럼 만들 때 혹은 미션을 깨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이 비밀번호 입력 팝업을 주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이 타일 효과를 사용을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오브젝트에서 비밀번호 팝업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자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타일 효과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 빨간 색깔로 된 부분들은 캐릭터들이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또 다시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캐릭터가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고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3칸이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이렇게 맵을 막아준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여기 이쪽으로만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브젝트에다가 다른 여기 이 오브젝트를 추가를 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각쪽 부분에다가 클릭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설정을 2개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운 다음에 도장을 누르고 이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크기 조절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지금 100%가 한 칸 정도니까 200%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해서 200%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나서 여기 오브젝트 설정을 한 번 더 눌러주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팝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비밀번호 설명,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1234 비밀번호 입력 시 실행할 동작. 여기서는 보통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저는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하고 여기에서 실행 범위를 0, 그 다음 F키를 눌러 실행을 설정을 한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 플레이를 진행을 하면 새로 고침을 눌러서 플레이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 타일 효과 때문에 여기 왼쪽으로 못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갔을 때 지금 분명 여기 부분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통과 불가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긴 이렇게 막혀서 못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F 버튼을 누른 다음에 1, 2, 3, 4 아까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그 다음 사라지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탈출이나 아니면 미션을 할 때 비밀번호 입력 팝업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오브젝트를 한번 봤으니까 상단 오브젝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상단 오브젝트랑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바닥에서 앞 화면이랑 배경 화면 이 2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거랑 동일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상단 오브젝트에서 제가 이 휴지통을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휴지통을 현재 크기를 아까 100으로 바꿨는데 200, 200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얘도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오브젝트 설정 따로 없이 상단 오브젝트가 어떤 건지만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설정 없이 저장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비밀번호 입력해서 밖으로 나가고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이 쓰레기 같이 보이는 여기는 위로 캐릭터가 이 쓰레기를 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쪽지도 마찬가지로 캐릭터가 이 쪽지를
밟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텐데요. 그런데 이 휴지통한테 가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캐릭터가 쏙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상단 오브젝트랑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오브젝트 이 차이점인데요. 상단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맵이 있고 맵 그 위에 바로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 위에 이 상단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바닥에서 보였던 이 배경화면 설정하기랑 이 앞 화면 설정하기도 배경화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보다 뒤에, 앞 화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보다 위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타일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타일 효과 부분에서는 아마 이렇게 맵을 이미 만들었으면은 맵에 지정된 이 타일들이 쫙 있을 거예요. 여기 대부분 지금 이 빨간 색깔 그리고 간혹가다 이 초록 색깔이 조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뭐 PA1, PA1 그 다음에 여기 스폰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타일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타일 효과에서 아바타 이동에 관련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통과 불가는 캐릭터가 못 움직이는 공간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건 보통 언제 사용을 하느냐? 여기서도 지금 이 책상 위에다가 통과 불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이 책상 위에다가 통과 불가가 되거나 아니면 이쪽 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 놓을 때 그때 이 통과 불가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이 캐릭터가 밟고 다니는 게 사실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스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스폰이 여기도 한 10개의 타일, 여기도 10개의 타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새로 고침을 하거나 즉 새로 다시 들어갔을 때 그때 어디서 캐릭터가 등장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설정하는 그런 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포털이랑 지정 영역이 있는데요. 포털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보시면 스페이스 내 다른 맵으로 이동, 맵 내 지정 영역으로 이동, 그 다음 외부 스페이스로 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이스 내 다른 맵으로 이동하는 거는 지금 아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여기 맵 관리자에 보시면은 아래에 보시면 플러스 새 맵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템플릿을 고르거나 빈 맵에서 시작해서 여기도 이렇게 맵을 추가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이걸 해변 낮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여기서 맵 이름을 해변 낮으로 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아래에 맵이 하나가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맵이 추가되면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맵이 이렇게 불러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테스트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타일 효과에서 이 포털을 사용을 해서 스페이스 내 다른 맵으로 이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동할 맵을 해변 낮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포털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 저 해변 낮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맵 내 지정 영역으로 이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동일한 맵에서 지정 영역으로 이동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아직 지정 영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지정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역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색깔 지정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영역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영역 이름에다가 뭐 1, 2, 3이라고 적는다면은 이거를 이제 어느 곳에다가 설치를 할 것인지 너비는 몇인지 높이는 몇인지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저는 너비를 4, 높이를 2로 해서 이쪽 그 빈 공간에다가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1, 2, 3이라는 노란 색깔 타일이 한 번에 4 곱하기 2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는 여기를 이 테스트라는 맵에 1, 2, 3이라는 지정 영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 다시 저장을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 포털 여기 우측에 있던 포털을 다시 눌러서 맵 내 지정 영역으로 이동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지정 영역에 1, 2, 3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 요 근처에 다시 포털을 클릭을 해서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 포털로 들어갔을 때 이 1, 2, 3이라는 곳에서 슉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캐릭터를 순간이동 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래에 거는 설명을 또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이동 방법에서 F키를 눌러 이동과 그 다음에 바로 이동이 있습니다. 이 F키를 눌러 이동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동일하게 가까이 갔을 경우에 F키를 누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오는데요. 안내가 나왔을 때 F키를 누르면은 저기로 이동을 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포털에 캐릭터가 이 포털 타일을 밟았을 때 저기로 바로 이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맵 내 지정 영역으로 이동은 바로 이동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네, 설정이 안 되면 지우개를 눌렀다가 바로 이동으로 클릭, 도장을 눌러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털 오브젝트 숨기기라고 있는데, 이 포털 오브젝트 숨기기라는 것은 이따가 아마 확인하면 보일 텐데 포털이 생각보다 막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포털 오브젝트 숨기기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른 오브젝트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 오브젝트를 숨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체크를 풀어서 포털 오브젝트가 보이게 한다거나 해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고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서 한번 맵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먼저 맵 내 지정 영역으로 이동으로 설정을 했던 여기 위에 있는 텔레포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여기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F키를 눌러 실행이었다면은, 그리고 이게 실행 범위가 좀 뭐 3, 4 이렇게 되었다면은 이게 같이 겹쳐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타일이나 뭐 이제 오브젝트나 근처에 넣을 경우에는 0이나 1로 최대한 좀 작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바로 이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 바로 이 지정 영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포탈, 이건 이제 다른 맵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거였는데요. 가까이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밟았을 때 F 버튼을 눌러 실행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F 버튼을 눌러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새로운 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행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맵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어떤 거는 뭐 강의를 하는 곳, 어떤 곳은 이제 뭐 쉼터, 어떤 곳은 뭐 떠드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스페이스 내 다른 맵으로 이동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다른 맵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여기서도 다시 뭔가 포털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원하는 맵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 맵들을 이어붙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이후에 이 타일 요가에서 비디오 오디오 설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라이빗 공간이라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이디 번호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나 한국어로 작성을 못하고 말 그대로 번호로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1번으로 입력을 했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PA1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라 색깔 타일로 색칠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PA1 안에 있는 캐릭터들끼리만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엔 이거랑 좀 정반대예요. 지금 아마 여기 이 교탁 앞에 제일 위에 있는 부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별표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표자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스포트라이트 공간으로 와서 얘기를 하면 같은 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신의 화면 공유도 볼 수 있고 자신의 비디오도 볼 수 있고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게 스포트라이트다라고 하면, 이와 좀 반대되는 느낌으로 프라이빗 공간은 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프라이빗 공간입니다. 여기서도 이 프라이빗 공간에서 뭐 통과 불가 프라이빗 영역, 그 다음에 인원 제한 프라이빗 영역 이렇게 있는데요. 통과 불가 프라이빗 영역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영역 진입 시에 이제 다른 데도 이 빨간 색깔 같은 데도 이제 함께 밝게 표시가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저는 보통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원 제한 프라이빗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 타일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뭔가 미션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괜찮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뭐 게임을 만든다거나 해서 그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라이빗 영역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맵이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는 포터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X를 눌러주고 플레이를 눌러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여기에서 아까 프라이빗 공간을 요 근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프라이빗 공간 안에 들어가면 요 근처만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나고 나머지는 뭔가 좀 어둡게 변하면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트라이트에 가면은 지금 이 우측에 보시면은 자신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가 초록 색깔로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 색깔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스포트라이트로 지정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뭐 동일한 맵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포트라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스포트라이트를 이 타일로 하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스포트라이트로 지정을 하고 싶다 하면 이 캐릭터를 클릭을 해서 만약에 다른 캐릭터가 있으면 다른 캐릭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지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그러면 어디에서도 초록색 버튼으로 초록색 모양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인 상태에서 프라이빗 영역을 가더라도 스포트라이트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타일 효과에서 미디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는 유튜브, 웹링크, 배경음악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랑 웹링크는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있는데 타일에 배경음악을 삽입합니다 라고 해서 원하는 mp3 파일을 넣은 다음에 활성 거리를 설정을 해주고 그 근처로 갔을 때 여기서 배경음악이 나오게끔 설정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연결할 유튜브 URL을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미 복사해 놓았던 유튜브 URL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URL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현재 동영상 URL 복사를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링크를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게끔 되니까 그렇게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요. 다음 아래 너비랑 높이가 있는데 이 너비랑 높이는 제가 만약에 이 타일을 여기다가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아래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의 크기를 이 유튜브 영상을 보이게 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너비를 15, 높이를 한 7 정도로 해서 여기 쪽지 아래에다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방법은 재생 버튼을 눌러서 재생 그리고 바로 재생이 있는데요. 바로 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 맵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재생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재생이고 재생 버튼을 눌러서 재생은 이 플레이어 사용자가 자신이 직접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재생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 웹링크도 같이 설정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결할 URL을 작성을 해주고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새 탭으로 열기는 아까 오브젝트에서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고정 영역에 배치를 하면은 이 유튜브를 했던 거랑 비슷하게 너비랑 높이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비는 10, 높이도 한 8 정도로 해서 요 근처에다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웹링크에 제가 유튜브 채널 링크를 넣었는데 유튜브 채널 링크를 넣으니까 이게 유튜브로 쏙 넘어가지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웹링크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www.naver.com으로 해서 고정 영역의 배치 그리고 여기 너비는 10, 높이는 한 8 정도로 해서 이렇게 요 근처에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 주시면은 접속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접속했을 때는 잠깐 이렇게 좀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기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소리도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이 채널 주소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였다라고 나오고 있고, 여기 네이버를 입력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이버나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웹에서 이거를 불러올 때 그거를 바로 팝업으로 나오지는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에듀테크 활용할 때 뭐 띵커캐드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조금 더 다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크기로 영상을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강의 자료를 먼저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하나, 둘, 셋 차례대로 넣으면은 조금 더 학생들이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이 맵 에디터에서 잽을 설정하는 모습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막상 설정을 하고 나니까 여기가 되게 뒤죽박죽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먼저 직접 한번 체험한다, 테스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맵을 뭐 다른 맵 템플릿을 갖고 와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꾸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이 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